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인베스테이너 이주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함께 활짝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얼굴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김수민 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인베 김수민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경제 공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우리 장 개장 전부터 시청하시면서 경제 공부 한 걸음 내디디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수민 씨를 보면 이렇게 제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성숙한 매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막내 말고 만내 어떠신가요? 맞네요. 네. 이렇게 아침부터 미모 발산하시는 우리 주원님이 차분하고 성숙하다 이런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실제로도 3남매 중에 막내라서 이렇게 성숙하고 차분한 매력은 여기 굿모닝 인베에서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매력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막내로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 어제 저희 방송 보셨나요? 네, 제가 모니터링 열심히 했는데 우리 첫 방송부터 케미가 너무 좋아서 질투가 날 정도더라고요. 네네. 저랑도 앞으로도 좋은 호흡 맞춰주실 거죠? 그럼요. 네. 우리 수민 씨도 제가 참 너무 애정하고 오늘 이제 합이 잘 맞다 보면은 세란 씨에서 좀 갈아타는 게 어떤가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세란 씨와 저는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강하게 포부를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수민 씨도 의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굿모닝 인베 말 그대로 좋은 아침에 인사드리는 만큼 저희가 아침 깨우는 졸리지 않은 소식부터 저희가 하루 종일 열정 불태울 수 있는 경제 이야기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인베니까요. 네. 한번 중시를 보기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네. 열정 넘치는 수민 씨와 열정 저도 가득합니다. 가득하게 한번 국내 증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우리 종목들은 어땠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종목들도 보고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먼저 보면 2,800선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등락이 꽤 거듭됐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 PC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는데 이는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에 더해 대선 토론 이후 트럼프 당선 확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악화에 대한 우려는 커졌는데요. 이 와중에 시카고 PMI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금리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작은 불씨가 이 큰 불로 변하는 것처럼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꺼질 듯 했다가 화두에 오르고 꺼질 듯 했다가 다시 큰 불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한국 6월 수출입 데이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571억 달러로 9개월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엔 환율이 857엔, 엔화의 약세가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강달러 염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주체별 뚜렷한 선물이나 현물 지수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강달러도 예상하셔야겠지만 매수와 매도에 따른 방향성이 부재한 것이 반등하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또 싶습니다. 금리 반등 영향으로 인해서 어쨌든 외국인 자금 이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2차 전지 밸류체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반도체도 업황 개선이 지속되는 듯 보였습니다. 어쨌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관망세가 지수를 뚜렷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과 고용지표 등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좀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이 업종별로 차별화를 보이지 않을까 전망해봅니다. 또한 6월에 수출이 양호했다는 점에서 이 수출 영향력이 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목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는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고 장 마감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파란불 켰는데요. 이 이유가 약간 삼성전자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점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으니까요. 하이닉스 주주분들 힘내십시오. 또 자동차 부분은 좀 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좀 잘 갔다 싶은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시가총액 3위 안착해 있는 종목인 만큼 많은 분들의 효자 종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수민 씨도 효자 종목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저는 인베스트인에서 소개드렸던 플리토라는 종목이 효자 종목인데요. 네. 저도 앞으로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처럼 좋은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현대차가 그런 존재인데 앞으로 진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런 좋은 소식 많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알테오젠, 화장품 주도주 부진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제약, 바이오, 2차 전지가 강세로 지수를 좀 이끌어줬습니다. 마찬가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뚜렷한 지수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삼천당 제약과 이 일본 제약에서 먹는 비만약 독점 판매 가계약 소식이 또 관련주의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이 비만약 하면 또 저희도 관심이 꽤나 있잖아요. 비만 얘기는 좀 수민 씨한테 안 어울리긴 하지만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비결이 또 있으신가요? 요즘은 정말 운동을 안 하면 이 기초 체력이 유지가 안 되는 기분이에요. 집 가면 계속 쓰러지고 있거든요. 이 체력 네.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민 씨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젊고. 근데 요즘 같지 않다. 네. 요즘이 좀 옛날 같지 않다. 네, 옛날 같지 저는 않다. 더더욱 노력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브리핑은 조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 이외에도 영국 총선이나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등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일정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망 심리가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제 국내를 살펴봤으니까 수민 씨가 미국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다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조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0.66포인트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14.61포인트 상승한 5,475.09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146.7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죠. PMI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PMI 예상치 49.2 예상했었는데 48.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48.7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와줬는데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어제 미국의 제조업이 위축되는 모습 보여줬음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위축된 미국의 제조업 지수에도 불구하고 무려 2.9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한 걸까요? 그 이유 보시면 지난달 27일에 TV 대선 토론이 열렸죠. 여기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의 대표 공약인 감세 추진 그리고 이민 억제 정책 등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와 걱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미국 국채를 강하게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알아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증시 상황들, 미국 상황들 홀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앞으로의 전망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중앙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활용하셔서요.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또 게시판 선생님이 주시는 꿀팁까지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이용하셔서 저희와 소통하는 레디큐 R코드니까요. 입장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핫 이슈까지 알아봐야겠죠. 우리 발빠르게 돌아온 주사인볼트 주원 씨, 오늘은 어떤 핫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핫 이슈는 글로벌 쇼핑몰입니다. 그냥 쇼핑몰 아니고 글로벌 쇼핑몰인데요. 아마 들으시다 보면 그래서 글로벌 쇼핑몰이구나 하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쇼핑 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K 열풍에 따라서 식품부터 아이돌, 패션까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K 열풍으로 호재를 누리는 중에 같이 가게 된 친구가 이제 패션, 쇼핑인데요. 예전부터 화장품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한국 제품이 좋다고 소문이 났었죠. 명동을 가면 외국인 분들이 이제 두 손 가득 화장품을 들고 다니던 게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두 손 가득했던 제품에 추가할 수 있는 게 이제는 패션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페알못 3050 남성들을 사로잡은 이곳 글로벌 투자자도 54억 쐈다라는 헤드라인이 있죠. 요즘 남자분들도 정말 잘 꾸미잖아요. 그게 한국 남자분들은 더욱 센스가 있어 보이던데 이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역직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한국의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해외 기업도 이렇게 한국 시장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는데요. 이 대표적인 기업이 이름이 스포츠 제품 회사인데 던롭입니다. 이 한국의 이 힘을 믿고 최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보이며 오픈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하기 더 쉬운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형 쇼핑몰을 가서 사는 것보다 앉은 자리에서 가격을 비교해서 소비자가 보다 똑똑하게 결제하면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서포트가 있으니까요. 한국이 쇼핑에 진짜 진심이라는 걸 또 실감나게 해주는 것 같죠. 그런데 저희도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유튜브나 틱톡처럼 전 세계인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기업에서 쇼핑몰도 함께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민 씨 인스타나 유튜브 하면서 보고 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링크 타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들어가 본 적은 있는데 네. 뭔가 좀 귀찮아가지고 그쵸. 다른 앱으로 넘어가는 건 좀 귀찮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은데 이 앱을 넘겨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과정이 너무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나 틱톡은 이 부분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존 앱 상태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스토어가 오픈되고 간편한 주문과 배송 관리까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제 통장은 정말 통장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요즘 만인의 꿈인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가 더 전망이 좋을 법한 소식도 있습니다. 영상 자체의 상품을 태그해서 실제 아티스트가 입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상품을 전용 스토어로 바로 넘어가서 구입할 수 있는 건데요. 솔직히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니님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제니님처럼 이렇게 예쁘게 입고 있으면, 근데 이분은 제니가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니님처럼 예쁘게 입고 있으면 나도 저 옷 입으면 제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 싶은데 그게 귀찮아진다면 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에 긴장해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이제 저희 방송 단골 손님으로 나와서 또이버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이버가 또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16만 원 선까지 깨지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여기서 네이버 이야기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네이버 쇼핑이 있죠. 이 네이버가 라인야후와 결별하면서 웹툰 상장 소식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발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위협까지 더해졌죠. 거기에 빅테크 기업들의 이커머스 시장이 직접 진출하기까지 하면 네이버에게는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쇼핑 패션의 강국인 만큼 이 테마 관심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쇼핑을 좀 이야기해봤고요. 우리 수민 씨가 또 준비해온 핫 이슈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핫 이슈 바로 OLED입니다. 네. 이 OLED가 핫해진 이유,
또 AI인데요. 이 반도체가 장세를 주도하는 거 이제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네. 이 AI의 발전과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AI로 인해서 OLED죠. 유기발광 다이오드 시장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AI가 진행하는 고연산 작업에 많은 전력 소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OLED의 뛰어난 전력 효율성이 이를 상쇄해주기 때문인데요. 빨라지는 AI 시계바늘 가운데 AI의 최대 화두는 바로 전력 효율성입니다. AI 서비스 특성상 높은 성능의 칩이 고연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전력 소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우리가 항상 들고 다녀야 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경우에는 한정된 전력으로 AI 서비스까지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력 효율성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OLED가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AI의 전력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OLED의 침투율이 앞으로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 OLED가 기존의 LCD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주원 씨는 이 OLED와 LCD의 차이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문과생이라서 참 약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괜히 LCD보다는 OLED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역시 감이 좋은 주원 씨 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LCD죠. 이 액정 표시 장치는 액정을 통과한 백라이트 빛이 컬러 필터를 지나면서 색을 구현해주는 방식입니다. 액정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백라이트가 항상 켜져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블랙 색상을 포함한 모든 이미지에서 항상 동일한 100%의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OLED는 백라이트가 없이 자발광 소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면서 색상을 표현해주는 건데요. 다시 말해 이미지를 표현할 때 필요한 픽셀만 발광을 하고 블랙 색상의 경우에는 아예 픽셀을 켜지 않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아껴지겠죠. 이 삼성 모바일 OLED의 경우 LCD보다 30%나 전력을 적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 노트북용 텐덤 OLED는 기존 OLED 패널 대비 수명은 2배, 밝기는 3배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이 소비 전력은 최대 40%까지 저감이 가능해서 AI 노트북 등 고성능 IT 기기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최초로 노트북용 13인치 패널 개발을 완료하고 최근 양산까지 시작하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증권가에서 나온 흑자 전환 기대감도 한몫을 했는데요. 사실 OLED 분야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꽤나 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AI 틈새 시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원 씨는 혹시 네. 삼성과 LG 중에서 따로 좋아하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저는 LG를 참 좋아합니다. 이 LG가 이제 전자도 저는 참 튼튼하게 잘 네. 만드는 것 같고 핸드폰도 어쨌든 제가 삼성, 애플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애플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 저는 LG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라이프 이즈 굿 LG 좋아하시는 우리 주원 씨. 다음 보시면 이 LG 견제하면서 삼성전자에서도 가만히 있지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오디세이 OLED 신제품 2종을 출시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북미, 유럽 그리고 동남아까지 동시에 판매를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출시 한 달여 만에 총 2만 대 이상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계산해보면 출시 이후 2분마다 한 대씩 판매된 셈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판매량인데 우리 LG, 이 주원 씨가 좋아하는 우리 라이프 이즈 굿 LG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LG전자 보시면 우리 향상된 무선 전송 기술 이용하는 OLED TV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AI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지 않는 만큼 이 AI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효율성에 우리 OLED가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핫 이슈 유튜브와 틱톡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쇼핑부터 제가 준비한 AI에서 빠질 수 없는 OLED까지 우리 시장 이끄는 핫한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핫 이슈가 있었다면 실생활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타이밍 같은데요. 수원 씨, 혹시 네. 다음에는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렇게 센스 있는 수민 씨가 약간 스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코너는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 생활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 수민 씨, 요즘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정말 라면 하나 사 먹기도 힘든 물가인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네, 그게 바로 오늘 배워볼 내용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바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죠. 사람들이 더 많이 사려고 하니까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생산 비용이 올라갈 텐데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이 오르면 생산비가 증가해서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마냥 나쁜 건 아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의 신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면 기업도 투자와 생산을 늘리게 되고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구매를 꺼리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침체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참 간단한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꽤 쉽죠? 주원 씨, 그러면 디플레이션은 뭔가요? 인플레이션의 반대말 같은데. 네, 디플레이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의 반대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때입니다.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말자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게 되죠. 또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서 공급이 많아지죠.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서 이제 물가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내리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아니죠. 물가가 내려가면 참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요. 이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는데 금리를 조정하거나 통화 공급을 조정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너무 떨어지면 이 기업들이 또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고용 문제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됐는데 네. 이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는 게 신기한데요. 네. 그럼 이 디플레이션은 왜 생기는 건가요? 디플레이션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불황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네, 어느 하나 허투루 구성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네.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도 내가 네. 설명하려고 하면 꼭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오늘 생활 속 경제 이야기로 들어보니까 정말 쉽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인베스테이너 사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도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배웠던 인베스테이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 난 거기까지 알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너무너무 유익하지만 이 방송은 일부일 뿐이라는 거 QR 활용하셔서 저희와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성장하는 시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2부로 넘어가야겠죠? 네. 2부에서는 또 이제 더 깊은 이야기들, 저희가 핫이슈에서 다뤘던 것들 퀴즈 풀어보면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굿모닝 인베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바로 수민이죠. 수민이가 뭐냐, 지금 자기소개하는 거냐 싶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바로 수앵커의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수앵커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바로 수민이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들 민감하게 캐치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려운 내용들 쉽게 알려드리는 저 애덤 스미스 김수민인 만큼 오늘 첫 시간은 가장 핫한 AI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AI가 상승세라는데 나도 무작정 올라타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이 뭔지, 이 AI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디까지 갈 건지, 어떤 영향 주고 있는지 알고 투자해본다면 더욱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제 이야기들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보기 귀찮으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앞으로 저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수민이에서 하나하나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겠죠. 이 AI, 약어로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이 뜻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주원 씨는 어떠세요? 이 AI 뜻 알고 계셨나요? 네,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 이거를 읽는 사람도 똑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냥 똑똑한 느낌이 딱 들어요, 단어에서. 오. 네. 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네.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우리 사람이 만든 지능,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건데요. 컴퓨터 시스템이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하는 학습, 또 나아가서 인간을 넘어선 지능적 작업까지 수행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발전 과정을 담아왔는데 2010년 이후부터 급성장한 이 딥러닝, 컴퓨터 지능을 한 차원 더 높인 개념으로 머신러닝의 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두뇌 활동을 흉내낸 방식인데 이전에는 이 학습의 과정이 사람을 통해서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또 배운다는 게 차별점인데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거에서도 사람이 빠지고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주원 씨는 요즘 네. 뜨거운 이 AI에서 네.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그 AI가 AI를 가르친다. 이게 네. 너무너무 새로운 것 같고 네. 요즘에는 챗GPT가 아닐까. 너무 네, 맞아요. 똑똑하잖아요. 챗GPT. 사실 네. 저희의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 바로바로 인터넷보다 더 빠르게 알기 쉽게 알려주니까 그게 조금 새롭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AI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혁신적인 사례 3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어 처리인데요. 인간의 언어와 억양, 그리고 맥락까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가르치는 거 있죠? 이러한 것을 딥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딥러닝을 사용하는 분야입니다. 파파고 같은 기계 번역이나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챗 GPT, 그리고 요즘 홈페이지 들어가면 챗봇, 자동응답 챗봇들 CS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모두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응용하는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주원 씨, 이 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데이터 마이닝 어떤 것에 약간 동명사 느낌이 나는데 네. 데이터를 내 거화하다 이런 느낌일까요? 오, 여기 마이닝에 들어가는 마인에서 유추하신 거죠? 네, 맞아요. 사실 그 마인이 내 것이 아니라 네. 광부들이 광물을 채집하는 그 캐다에서 나온 마이닝인데요. 네. 이 데이터 마이닝,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조합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마치 광부가 광산에서 광물을 캐듯이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주기만 하면 AI가 이를 조합해서 그 안에서 유의미한 보석들을 찾아주는 건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더 쉬운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에서 보석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주원 씨는 이 기술로 어떤 보석 찾아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일단은 주원할 때 주가 이 보석 주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석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역시. 그 외에 보석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면 네. 좀 좋은 남편감이 될 수 있는 보석을 찾으면 어떨까 싶은데. 네, 이제 챗 GPT가 좋은 남편감까지 알려주는 건가요? 네, 네. 다음으로 기술 알아볼 텐데요. 네. 컴퓨터 비전 좋은 남편감 찾는데 도움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 이거 바로 안면 인식 해주는 저에게는 가장 와닿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우리 네. 주원 씨,
혹시 핸드폰 잠금 해제 어떻게 하시나요? 안면 인식하죠. 그렇죠. 네. 저 이 최신 기술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컴퓨터 비전이 바로 안면 인식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중요한 기술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매일 사용해서 무뎌질 수는 있지만 이 안면 인식 기술 정말 엄청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인식된 물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까지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앞으로를 기대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안면 인식이 아침에 저를 같은 사람이라고 인지를 못하나 봐요. 풀지를 못하던데요. 정말요? 네. 이 눈과 코 이런 게 많이 부으셨던 거 아닐까요? 그런가 봐요.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인지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네. 페이스 대체라고 해서 안경 쓰거나 마스크 쓴 얼굴도 인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와. 설정 탭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네. 발전한 기술 응용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좋네요. 네, 여기 수민이니까요. 수민이 민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보시면 바로 이 영향을 보겠습니다. 주원 씨, 이 네. AI가 핫해지고 나서 세상이 변한 게 느껴지시나요? 네, 많이 느껴져요. 정말로. 네, 어제 그쵸. 이제 제가 버추얼 아이돌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잖아요. 네. 어쩌면 AI에 일관되는 이야기였는데 그것부터 제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발전이 참 많이 된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발전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생산성도 크게 향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AI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생산성 향상, 이 AI는 자동화를 도와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인간이 써야 하는 품이 크게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최근 은행이나 기타 홈페이지, 그리고 쿠팡 같은 CS에서도 AI 챗봇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자동차 공정에서도 품질 검사를 자동화했죠. 인건비는 줄어들고 정확도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기업에서는 이 AI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 마이닝, 엑셀보다도 정확하고 자동화된 툴이다 보니까요. 시간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또 보다 정확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스포티파이부터 넷플릭스, 배달의 민족까지 고객 취향을 반영하는 우리 업체들에서도 이 AI에 대한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고객 경험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개인화된 추천, AI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건데요. 저는 오늘 AI가 들려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우리 주원 씨도 혹시 평소에 AI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AI 정말 많이 활용하고 싶은데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챗GPT를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혼자 심심한데 네. 제가 말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안녕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하면은 네, 이제는 그냥 막 대화를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정보만 찾는 게 유익하게. 아니라 친구 맞아요. 역할까지 맞아요. 이제 친구 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원래도 없지만 AI로 친구하면 되는 네, 건가요? 이 친구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아, 저랑 친구 해주세요. 그럼요. 좀 같이 가주시죠. 네, 끝까지. 같이 네. AI와 친구하는 우리 주원 씨와 제가 친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보시면 이 도입, 영향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속도가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기존의 인공지능과 관련이 없다고 여겨졌던 분야까지도 이 기술적 능력의 중요성이 계속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케팅 전문가는 인공지능이 수집한 데이터 분석 능력 갖춰줘야 되겠죠. 또 제조업 작업자는 로봇이나 자동차 시스템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기술들을 익혀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잘 다루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일자리 감소가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서비스업에서도 모두 AI를 적용하다 보니까요. 이 특정 직종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키오스크나 AI에 적응하지 못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까지 해당 업종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들이 아직 있습니다. 노인 세대들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디지털 문맹 이런 말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리고 있죠. 요즘은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주는 주민센터 강의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요즘 키오스크가 정말 많잖아요. 우리 주원 씨는 이 키오스크 사용해 보신 적 있으셨나요? 네. 저는 이 키오스크 참 좋아해요. 왜냐면 네. 제가
이래 보여도 내향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과 얘기할 때 좀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키오스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따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은 네. 딱히 저는 없는데 저보다는 이제 좀 기성세대가 힘들어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러한 노력에 기업과 노동자가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모든 계층의 사용자가 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이 AI의 윤리적,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지원 씨, 혹시 친구들이랑 대화하기만 했는데 네. 알고리즘에 관련 광고가 뜨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여름 신발 하나 사고 싶다고 친구랑 통화하고 나서 SNS를 켰는데 딱 제가 생각했던 신발이 알고리즘에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알고리즘이 우리 말 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핸드폰 마이크조차 실시간으로 우리 정보 수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요. 이 음모론 사실은 음모만은 아닙니다. AI에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여러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유럽연합에는 GDPR이라는 데이터 보호 표준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규는 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기술 자체가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내리는 과정에서 발전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 규제의 적용도 사실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귀여운 동물들. 네. 주원 씨는 이게 어떤 동물로 보이시나요? 고양이와 강아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고양이와 강아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AI는 항상 이 판단을 데이터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AI는 데이터에 의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데이터에서 편향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결정도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꼬리가 짧아야만 강아지야, 꼬리가 길어야만 고양이야, 이런 편향된 데이터가 수집이 됐다면 결론까지도 잘못될 수가 있겠죠. 고양이와 강아지 구별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AI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이 동양인 데이터가 부족한 사람 인식 AI라면 저 같은 동양인을 보고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는 특정 특징에 대한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 고용 추천 AI는 해당 특징을 불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키가 작은데요. AI가 이렇게 키가 작은 특징들을 수집해가지고 안 좋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단순히 키가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편향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표본의 조사를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우리 주원 씨, 혹시 네. 야후 아시나요? 알죠. 야후 네. 되게 유명한 기업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잘 안 보이는데 혹시 네. 그 이유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유명했던 야후인데 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만 걸까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검색 시장을 주름잡았던 야후와 미국 시총 이끌고 있는 구글을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구글은 초기부터 머신러닝과 AI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면 야후는 기본적인 검색 알고리즘과 광고 기술에 의존을 했는데요. 야후는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바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2014년에는 총 수익 46억 달러를 기록했던 야후인데 이제 알파벳은 규모부터가 다릅니다. 자동화의 효과일까요? 2019년 알파벳의 총 매출은 1,61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8%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주가를 보면 오히려 코로나 이후 쭉 상승해온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개인화된 서비스 니즈가 급격하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구글의 최근 행보인데요. 이제는 단순 포털 사이트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신약 개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힌 구글의 자체 AI 알파폴드 3가 발표됐습니다. 구글 최고 경영자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챗GPT보다 뒤처진 점은 인정을 했지만 이 자체 AI로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변화하지 못하면 쉴 새 없이 치고 나오는 세상이죠. 5년 뒤 이 굿모닝 인베에서
구글이 야후의 자리에서 사례로 제시되지 않으려면 구글 또한 이 AI의 흐름 계속해서 열심히 쫓아가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워렌 버핏 회장이 최근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AI를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AI가 21세기 핵무기와 같다, 이런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무슨 소원이든 이 램프의 요정 지니 다들 아시죠? 이 지니를 언급하면서 AI가 만들어낸 자신의 모습에 나도 속았다. 내가 사기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AI에 큰 투자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AI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이 많은 분야에서 시장을 이끌면서 호실적 보여주고 있는 AI, 사용처도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회에 궁극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앵커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수민이, 오늘은 AI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 2부 다음 시간은 주원 씨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들 퀴즈로 풀어보는 건데요. 우리 공부 잘하려면 복습이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2부에서 복습 시간 이어져서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넘겨받아서 저의 타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사인 볼트의 시간인데요. 저는 1부에서 글로벌 쇼핑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준비하면서 저도 약간은 흥미롭다. 저도 쇼핑에 많은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바로 퀴즈 풀어보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여러 가지 소매 점포가 집합되어 있는 상업 시설을 뭐라고 할까요? 너무 쉽죠? 쇼핑몰입니다. 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분명히 온라인 쇼핑몰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꺾어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인베스트이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초기에는 모모와 모모가 유행을 했는데요. 혹시 수민 씨가 이거 맞춰볼 수 있을까요? 혹시 지마켓? 지마켓. 11번가? 11번가. 너무 접근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데 지마켓과 오션입니다. 근데 11번가도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최근엔 어떤 쇼핑몰이 좀 유행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원 씨의 사랑 쿠팡 아닌가요? 맞아요. 역시 제가 그렇게 쿠팡을 홍보했더니 네. 효과가 있네요. 쿠팡과 네이버 쇼핑,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쇼핑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혹시 수민 씨도 쇼핑몰을 자주 다니시나요? 저는 산책하러도 많이 가는 것 같고 네. 내부가 시원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쇼핑하지 않더라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스타필드 아시죠? 네. 스타필드도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많고 인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쇼핑몰도 인기가 많고 온라인으로도 인기가 많은 이제 시원하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소비자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몇 년대 후반 어디에서 이 여러 쇼핑몰들이 뭐를 붙이면서 사용을 시작했다? 정답은 뭘까요? 2000년대? 네, 2000년대. 조금 더 빠릅니다. 오. 1950년대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빠른 시기부터 이 쇼핑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서 아마 이 미국에서 뭐를 붙여 쇼핑몰을 만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백화점과 좀 다르게요. 상업시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업가들은 미리 해당 지역의 땡땡땡땡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점포를 배치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뭘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에다가 지어야 되니까 네. 네 글자 인구수. 인구 숫자도 있는데 아, 인구수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인구 구성입니다. 인구 구성. 네, 단순히 이거는 인구 구성이라고 한 이유가 네. 인구 수뿐만 아니라 나이대뿐만 아니라 이 문화까지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맞는 점포들을 배치한 건데요. 정말 미국에서도 정말 좀 교묘하게 생각을 해서 마케팅을 한 게 느껴지죠. 네. 그 다음입니다. 어떤 그래프일까요? 주식 차트처럼 보이는데. 네, 맞아요. 주가 차트입니다. 청담 글로벌의 차트인가요? 어떻게 아셨죠? 청담 글로벌과 카페24입니다. 이게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네. 이게 둘 다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지금 온라인 쇼핑몰의 어쨌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핫 이슈로 가져온 이유도 이런 그래프에서 다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입니다. 같은 느낌의 쇼핑몰인데 제가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 수민 씨 알 수 있을까요? 너무 헷갈리는데요. 어떤 차트인가요? 너무 헷갈리죠. 제가 사실은 이 처음에 차트를 만들 때 약간의 힌트를 넣어서 가지고 왔는데 힌트가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네, 바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아. 저쪽 끝에 보시면은 맞아요. 있죠. 네, 헥토 파이낸셜인데 요 기업도 사실 쇼핑몰로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보시면 이 슬픈 차트가 네이버입니다. 네. 다음, 알리와 테무가 이 기업을 잡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기업일까요? 혹시 아마존? 아마존도 있는데 살짝 국내로 와볼까요? 국내 쿠팡인가요? 맞습니다. 이 쿠팡을 잡겠다고 당일 배송을 무리해서라도 하고 있고 여러 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면 카페24. 저희가 이제 종목을 또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네. 카페24 너무너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뭘까요? 청담? 글로벌. 네, 청담 글로벌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뭐 일봉으로 볼 게 아니라 월봉으로 봤을 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이거는 뭘로 보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계속해서 대세인 만큼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네. 수민 씨 네. 어떻게 들었는지 혹시 소감 한 번만 해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쇼핑이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 지갑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굿모닝 인베 시청하시면 지갑도 지켜드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 인베스테이너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QR코드 많이 이용하셔서 내일 방송까지도 또 이용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베스테이너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